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학업, 진로, 인생 고민을 팍팍팍팍 썰어드릴 커리어 코치 정철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각자 나름대로 즐거움도 많지만 또 고민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제가 농담 삼아 이렇게 팍팍팍팍 쓴다라고 했는데 인생이라는 문제라는 것이 굉장히 광범위하고 또 어려운 과제에 있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잘게 나눠서 쓰면 좋지 않을까 그런 뜻으로 썰렁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제 이름은 정철상이라고 합니다. 이름이 좀 어렵죠? 네. 그래서 어렸을 때 친구들이 밥상, 책상, 고물상 이렇게 많이 놀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하고 오늘 학습 동기라는 주제로 공부를 왜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학교 다닐 때 공부를 내가 못했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물론 딱히 못하진 않았어요. 중상위권이었는데요. 여러분에게 공부를 왜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어쩌면 제 삶 속에서 나왔던 이야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오늘 여러분하고 30분 정도 집중해가지고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 이름 제자 뭐라고요? 똥철성? 예, 외국인 친구들이 어려워서 그러더라고요. 네, 이름 제자 기억하시면 모든 포털 사이트에 다 나오시니까요. 여러분하고 관계도 또 맺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의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공부의 도대체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나아가고자 하는 진로의 목적은 무엇인지, 세 번째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지 이 세 가지 이야기를 가지고 전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공부의 목적입니다. 자, 여러분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의 요소는 무엇인가요? 노력, 또 재능?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재능? 여러분 공부 잘한다면서요? 전부 다 예? 예?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어떤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공부빨. 공부법. 맞아요. how라는 그 공부법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노력이나 아주 구체적인 이제 공부법 이런 것들도 이야기하시고 어떤 의지나 성실함이나 이런 것도 이야기하지만 주로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는 타고난 유전적 요인이 가장 큽니다. 웃겨야 되는데. 그래서 부모님이 공부 성적이 안 나왔다고 뭐라 하면 일단 고등학교 때 학적부부터 가져오라고 하세요. 그래서 확인을 해가지고 그 정도만 이렇게 같이 비교 이렇게 분석을 해서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제가 농담처럼 이야기했지만 여러분이 이야기한 타고난 달란트가 사실은 80% 정도, 적게는 50% 정도, 많게는 상당 부분의 영향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공부로 우리가 인생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달란트가 없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가 같이 또 중요한 부분이어서요. 그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옆에 있는 친구 보고 왜 공부하는지 물어보세요. 대답이 없어, 아무도. 공부는 왜 하는지만 물어보고. 대답을 해봐요, 대답을. 대학 가려고. 또 기본 지식을 갖추려고, 상식 있는 사람이 되려고,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겠죠. 아마 여기에 상당 부분에 여러분이 해당이 되실 겁니다. 대학 가려고 말씀하는 것처럼 진학이나 진로나 전공에 대한 부분이 있을 거고요. 돈 벌려고 하는 부분, 그 중에서 이제 취업이나 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있겠죠. 잘 먹고 잘 살려고 이렇게 말로 안 했지만 그런 부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학생이니까
딱 할 게 없어서 이런 학생들도 있죠. 남들 다 가니까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남학생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책임감 그리고 의무감 때문에 다니는 부분이 있고요. 어떤 명예나 지위나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그러는 부분도 되게 많을 겁니다. 이걸 이제 동기 이론에서 맥그리그의 XY 이론인데요. 이게 외재적 동기예요. 이쪽 부분이. 여러분 보시는 부분에서 왼쪽이 외재적 동기예요. 오른쪽이 내재적 동기예요. 세상에 기여하기 위해서 많지는 않으시겠지만 분명히 있을 겁니다.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 다음 나의 자아 실현, 내 역량을 쌓기 위해서 아까 지식을 쌓지만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있을 겁니다. 삶의 의미와 어떤 여러분 삶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나의 자아를 찾기 위해서 순수한 자 마지막으로 순수한 기쁨 즐거워서 공부하시는 분 아무도 없군요. 예, 공부는 안 즐겁습니다. 원래가 어렵습니다. 그걸 잘 견디면 정말 생각지도 않았어요. 저는 거짓말 중에 가장 큰 거짓말이 공부가 재밌다라는 이야기라고 어렸을 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하다 보면 읽다 보면 이게 습관이 들어서 어느 순간 좀 말도 못할 재미들이 들어섭니다. 이게 성선설, 성악설하고도 비슷하고요. X 이론, Y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X는 외재적 동기. 그러니까 외재적 동기가 없으면 공부할 맛이 안 나는 거죠. 용돈을 안 올려준다거나 스마트폰을 애플로 안 바꿔준다거나 그럼 공부하기 싫은 거죠. 그런 건 아닌가요? 왜냐면 외재적 동기가 아주 강한 사람들은 외재적 물질적 보상이 없으면 누군가로부터 인정이 없으면 안 하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근데 적절한 외재적 동기는 중요합니다. 이 외재적 동기로만 이제 끝까지 가면 상당히 지속성이 이제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 하나가 내재적 동기입니다. 우리가 농담처럼 이야기했지만 그냥 즐거운 거예요.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들하고 재밌는 이야기들 나누면 분위기 좋을 땐 재밌잖아요. 싸우지 않을 때 같다라면. 그러니까 그 즐거움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 욕심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것이 긍정적일 때는 굉장히 나중에 큰 힘을 발휘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나중에 일을 할 때도 아마 선생님 중에서도 X 이론 주의자는 여러분에게 욕설과 체벌은 요즘 안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예전에 했었던 분들이 되시고요. Y론이라고 하면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칭찬과 인정과 지지를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런 분들이 나중에 여러분 인생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기억이 남을 겁니다. 공부를 왜 해야 하나요? 우리가 한번 던져야 될 질문인데요. 히로나카 헤이스케라는 일본의 수학자는 이야기합니다. 외워도 외워지지 않는 이 공부를 도대체 왜 해야 되는가?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것은 지혜를 얻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되게 얇은 책인데요. 도서관에 아마 있을 거예요.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일본인이라는 수학자라는 제가 수포자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싫어하는 조건을 다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도 좀 일종의 편견들이 있기 때문에 편견 없이 그냥 한번 바라보시면 수학도 필요한 학문이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느껴지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연결돼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길을 잘 모를 때는 대명여자고등학교 여러분 오시는 길이 잘 모를 때는 이 길과 저 길이 연결돼 있는지 잘 몰라요. 근데 자꾸 다니다 보면 이 길과 저 길이 연결돼 있구나 이런 게 있어요. 세상의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모든 게 흐트러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머릿속에서 잘 안 들어와요. 근데 공부를 하다 보면 그것이 연결이 돼요. 그래서 그랬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공자님 같으신 분은 알면 알수록 모르는 게 더 많다. 이건 슈바이처 박사도 그렇게 이야기를 슈바이처가 아니군요. 알버트 아인슈타인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대체로 그것은 겸손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아는 게 요것밖에 없으니까 모르는 것도 요것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아는 게 이만큼 많아지면요. 모르는 것도 이만큼 많아지는 거예요. 접점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그렇지만 사실은 알미라는 것은 그렇게 아는 것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친구, 연인, 가족, 사랑, 학업, 전공, 대학, 스포츠, 예술, 미술, 음악, 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따로 떨어져 있어요. 증오, 미움, 사랑, 전쟁 모든 것들이 다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모든 역사라는 것들은 다 개별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어지러워 보여요. 그런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게 연결이 돼요.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씩 하나씩 길이 끊어졌던 길이 연결되는 것을 여러분 느끼듯이 그렇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공부고요. 그러다 보니까 순수한 즐거움을 얻게 되는 것이 진짜 공부의 목적이 아닐까 이 수학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중학교 때 영어 선생님이 너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보기에 제가 어려 보이시겠지만 아니군요. 그렇죠? 네, 저도 좀 이렇게 편견이 많아가지고 대학교에서 수업할 때도 잘생겼다 이러면 학점 1풀! 잘생겼다! 이거 안 좋군요. 나중에 지적받을 당연. 네, 땡큐. 그런데요. 중학교 때 영어 선생님이 그 영어를 저희 때는 알파벳을 중학교 때 처음 배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유치원 때 아마 배우셨을 건데요. 그래서 I am Tom, you are boy 이게 첫 문장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제 영어 읽잖아요. 모든 외국어는 소리 내어서 읽는 게 좋거든요. 한국어도 마찬가지고. 처음에는 그렇게 우리가 훈독이라는 걸 하게 돼요. 소리 내어서 읽게 되고 나중에 묵독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묵독은 이제 속도를 빨리 내기 위해서 대체로 하게 되고 훈독을 여러분이 잃어버리는데 외국어는 반드시 훈독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야, 철성이니 씩씩하다. 영어 잘한대. 그래서 영어 뜻도 모르고 이제 교과서를 통째로 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할머니 선생님이라고 우리가 할머니라고 이렇게 주로 불렀는데요. 교장 선생님보다 나이가 좀 더 많으신 분이셨어요. 근데 항상 그렇게 이제 칭찬을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영어를 되게 못했지만 영어를 참 좋아했어요. 배우면 배워도 끝도 없이 모르는 게 계속 나오더라고요. 저는 대학에서 전공을 또 그렇게 해서 영어를 선택하게 되었고 부산방송국에서 외신부 기자로도 이렇게 활동도 했었는데요. 폼나잖아요? 그런데 정규직이 아니에요. 계약직으로 한 2년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모르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들은 싫다고 할 건데 전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거 배워도 끝도 없이 모르는 게 나오네? 물론 제가 까먹은 거예요. 일부분은. 그런 것도 있지만 다시 봐서 또 새로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근데 영어가 참 좋았어요. 그러면서 저는 뒤늦게 좀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됩니다. 제가 공부를 열심히 못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저도 이제 고향이 여기 부산이고요. 여러분 같은 지금 고등학교 2학년 자녀가 원래는 여기 학교로 오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광안리 쪽으로 밀락동으로 이사를 하면서 학교가 이제 바뀌었어요. 그래서 2학년이었다라면 아는 학생들도 좀 있었을 건데요. 30대에 이제 공부를 중반에 하기 시작하면서 주말부부를 했어요. 저는 서울에서 있고 저희 둘째 공주님은 부산에서 이렇게 있었거든요. 가족들은 다 부산에 있고 한 10년 정도를 그렇게 주말부부를 했어요. 열심히 공부하지 않은 대가로 아주 이제 가난하게 산 거죠. 중학교 3학년 때까지도 제가 원동교라는 곳이 저기 있는데요. SK 아파트 건너편에 있는데요. 거기에 소장농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버려진 버스에서 이제 무허가 주택에서 살았었고요. 제가 기티가 나니까 친구들이 잘 몰라요. 그러다가 공부를 그러면 좀 절박함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못했어요. 어차피 대학 같은 거는 못 들어갈 거다라는 가난이라는 것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좋은 직장에 못 있고 불안정한 생활을 했어요. 그러다가 30대 중반에서야 제가 인생을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렸을 때는 아버지를 되게 원망했어요. 그 무능한 아버지 때문에 내가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가는구나. 친구들을 한 번도 초대를 못했어요. 중학교 때까지. 가난한 동네에서는 그냥 서로 다 가난하니까 괜찮은데요. 그 가난한 동네에서도 나머지 사람들은 단독주택에 있는데 저희는 버려진 버스에 무허가 주택으로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부끄러워서 중학교 때까지 친구들 두 명 데려왔어요. 두 명. 그러니까 3년 내도록 있으면서. 그 대가로 이제 30대 중반까지 가난한 걸 모습을 보니까 결혼을 했고 아이도 있는데 이건 아버지의 이제 책임이 아니라 나의 책임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정말 두 가지를 다짐했어요. 공부하겠다. 열심히 공부하겠다. 그리고 반드시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겠다. 일을 치열하게 하고 공부도 치열하게 하겠다. 그래서 어느 정도 책을 봤느냐면요. 1년에 100권에서 많이 읽으면 300권 읽었어요. 그래서 단 5분도 허투루 안 쓰려고요. 치열하게 이동하는 공간, 주말 부부 내, 그 공간 내에서도 책 읽고 글 쓰고 생각하고 일할 준비하고 계속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면서 바뀌었어요. 제가 책을 12권 썼어요, 보니까. 그 중에는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베스트셀러도 10만 부가 말린 책이 있어요. 대통령도 인정한 도서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한권 드릴 겁니다. 대한민국 진로백서라는 책이 청와대에서 추천 도서로 해서 저희 집에 또 왔었어요. 나중에 드릴게요. 우리가 타고난 달란트, 재능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유전적 요인이. 이게 이제 뉴런이에요. 그러니까 신경세포예요. 그러니까 100조 개 정도의 이 뉴런이 있는데요. 이게 얼마나 기억을 잘할 수 있느냐, 대체로 한국의 이제 학업적 성적은 이런 것들로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영역이 발달된 사람들은 굉장히 학교 생활이 싫어요. 계속해서 무능한 것 같은 어떤 시험들을 반복해서 받고 내가 학업에 속하는구나라는 것을 계속해서 인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니까 되게 문제가 많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 기억의 장치에서 특정한 영역만 시험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게 되게 좀 문제가 있어요. 그나마 많이 개선되고 있긴 한데요. 다만 이 뉴런은 시냅스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다리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학습을 통해서 연결이 돼요. 여러분이 나이가 들어도 이 사람이 진짜 생각이 없는 사람이구나.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되게 생각이 많은 사람이구나. 깊은 사람이구나. 이런 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비록 태어난 유전적 요인에 뉴런은 작을지 모르겠지만 학습을 통해서 시냅스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적이 잘 나오고 안 나오고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물론 잘 나오면 좋죠. 오늘도 조금 전에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친구한테 이제 진료를 받고 왔거든요. 한의사예요. 한의사하고 제 친구 중에 고등학교 2학년 때 친구는 판사하는 친구가 있어요. 23살 때 사법고시 패스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제 옆에서 짝지로 2년 있었거든요. 2학년, 3학년 때 친구인데요. 돌 대가리라 그랬어요. 장난으로. 가만히 앉아가지고 안 움직여요. 얘는 쉬는 시간에도 이런 돌덩어리 이러면서 맨날 그렇게 놀렸었는데요. 그래서 군대 제대하고 나서 연락했더니 고시원에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고시원에 간 줄 알았는데 사법고시 연수원에 간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물론 누가 더 성공했느냐는 알 수 없어요. 단순하게 그것만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 배움에 대한 믿음을 다만 끝까지 유지하는 것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길 수 있어요. 저는 90% 이상의, 95% 이상의 친구들을 다 따라잡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그 이상의 것들을 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두 번째, 진로의 목적입니다. 솔직하게 한번 손들어 볼게요.
나는 무엇을 할지 정했다. 앞으로. 좋습니다. 손 내리시고요. 나머지 학생은 정하지 못했거나 갈등을 이제 하고 있거나 이런 상황이 있죠. 고3 학생한테 물어봤습니다. 무엇을 할지 정했느냐고 물어보는데요. 이 친구가 방송을 정지한 듯이 있습니다. 말을 못합니다. 눈동자만 떼구르떼구르떼구르 구릅니다. 고3만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대학생들 강의를 한 10여 년 넘게 했었는데요. 이제 토크쇼 같은 거 할 때 물어보면 반드시 무엇을 할지 모르겠다는 학생이 나옵니다.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옵니다. 군대를 갔다 오고 나이도 많은 30이 가까이 되는 이런 학생들조차도 모르겠다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학생이 되어도 졸업 후에 이제 진로가 고민입니다. 여러분 고등학교 때는 물론 대학을 가려고 하는 학생도 있고 안 가려고 하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요. 남들 가니까 휩쓸려서 고등학교처럼 대학을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인문계열은 80% 정도가 가기 때문에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가서 또 고민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나라 현실인데요. 그래서 한국인들의 진로를 한번 이렇게 살펴봤더니요. 이원석 저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학교인데요. 문과, 이과, 물론 이건 지금 통폐합됐지만 사실상 그래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문과를 가면 경상기업에 가서 잘 나가면 CEO가 되는데 부도가 나서 치킨집을 하게 됩니다. 인문계를 가면 어떻습니까? 인구론이라고 해서요. 인문계의 90%는 논다. 이렇게 해서 백수가 되는 거죠. 다시 치킨집을 하게 됩니다. 저처럼 작가로만 계속 만약 살게 되면 굶어 죽습니다. 아사가 뭔지 아시죠? 실제로 이게 뉴스가 난 적이 있습니다. 책 한 권 쓰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요. 저거 한 권 팔아도 1,000원 안 남습니다. 작가에게. 그것도 쓰는데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세요? 이거 1년, 2년, 많게는 5년 쓰는 것도 있습니다. 한 권을 쓰기 위해서. 근데 자, 이과를 가면 취업은 잘 됩니다. 취업은 잘 되는데 어떻습니까? 과로사, 일을 열심히 하다가 죽는다든지 치킨집을 또 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나라는 치킨집을 하거나 편의점을 하거나 커피숍을 하거나 기착점이 이렇게 된다. 이렇게까지도 이야기를 합니다. 진로란 땡땡이다 라고 말을 할 때 우리가 무엇이라고 정의를 내릴까요? 여러분은 뭐라고 정의를 내리겠습니까? 진로란? 나의 미래다. 멋지다. 그렇죠. 진로란? 알 수 없다. 멋지다. 도인 같아. 좋아. 그게 아주 솔직한 답이에요. 모르는 걸 모른다. 아까 진로가 미결정이 돼서 문제가 있다는 뜻은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이걸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난 뭐든지 할 수 있다. 오케이. 인생의 고통은 어떤 게 있느냐면요.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못하게 될 때가 고통이에요. 자세히 보면요. 그 고통이 훨씬 강해요. 진짜요? 한번 해보세요. 진로란 우리의 인생이고요.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고 여기엔 진로에는 성장도 있고요. 태보도 있고 행복도 있고 불행도 있고 긍정도 있고 부정도 있고 모든 상반된 게 다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저 같은 사람에게는 직업을 36가지 가졌단 말이에요. 무변화 무쌍함이 진로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저런 또라이 봤나? 한 길만 쭉, 한 길만 파 하는 일관성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너무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을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학교 교육을 하다 보면 우리가 진로라는 것을 심지어 강남에서는 초등학교 학생들조차도 스펙 쌓기를 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이제 성적에서 대학을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스펙 쌓기로 한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의 슬픔이에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유럽의 거의 모든 나라보다도 우리나라가 학업 성취도가 훨씬 높아요. 근데 고등학교를 지나고 나는 순간 급격하게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독일 같은 나라에는 꼴찌도 행복한 나라라고 하거든요. 본격적으로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독일 회사에서 일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26살 부사장이 오는 거예요. 26살.
게르만족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데다가 얼마나 씩씩하고 열정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대한민국 남자 26살은요, 군대 갔다 와가지고 귀가 이렇게, 그래서 끌려다녀요. 끌려다녀요. 도살장 가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요. 게르만족하고 막 욕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너무 다른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남다르게 봐야 될 부분이 있다 보겠습니다. 우리가 졸업만 하면, 대학만 들어가면, 시험만 하면 끝날 것 같잖아요.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한 라운드가 끝나는 겁니다. 1라운드가 끝나는 겁니다. 공부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선생님은 자유로울까요? 선생님이 자유로우면 학생들한테 욕 많이 먹어요. 계속해서 공부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변화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지식을 더 잘 전달할 수 있을까? 끊임없이 공부해야 돼요. 공부한 선생님과 공부 안 한 선생님은 여러분이 구분을 해요. 하면서도 느껴져요. 이거는. 좋은 직장만 다니면 그게 끝나느냐? 절대 아니죠. 저도 대기업만을 바라봤던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상담받으러 저한테 가장 많이 오는 사람이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너무 고민인 거예요. 열심히 공부만 하다가 대기업 갔는데 뭐 해야 될지 모르겠는 이런 상황에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제 친구 중에는 글로벌 CEO인데도 해고가 된 친구가 있습니다. 변호사 대동에서 수익이 남긴 남는데 많이 남지 않는다. 나갈래 말래. 소송하면 이게 그 다음 이직이 안 됩니다. 변호사, 한국 변호사, 외국 변호사까지 데려와서 압박을 합니다. 심지어 학교에서도 이사장님이 돌아가시고 김정은 같은 아들이 탁 들어와가지고 교감 선생님을 살살살 이렇게 밀어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든 부분에서 자유롭고 안정적이고 이런 부분은 물론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진로는 몇 가지 모습일까요, 여러분? 3가지? 몇 가지일까요? 그죠. 여러 가지 아주 많은. 일단 여러분은 겁내지 않으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이걸 진로 이론으로 아직 이야기는 하진 않았는데요. 우리가 뭔가 그럴듯하게 나의 적성과 꿈과 흥미와 모든 것들이 남들이 존중해주고 이런 것들이 있을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생각을 품는 거는 괜찮습니다. 그런 이상향을. 근데 여기에 꽉 눌러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성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퍼머를 최근에 했는데 하면 남주역 되는 줄 알았습니다. 이 가르마 퍼머 했는데 우리 공주님이 지저분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포함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죠. 에스 포함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성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남주역만 만나려고 예를 들어서 꽉 하면 결혼 못할 확률은 99%입니다. 네, 거의 다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취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하나만 딱 이렇게 하면 이게 그래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나중에. 그냥 물론 한 길을 이렇게 파는 거는 괜찮은데요. 그러다가 그 길이 안 맞다라면 그냥 가셔야 됩니다. 펼쳐야 됩니다. 그 길이 옳은지 아닌지 모르지만 가보시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또 다른 길이 펼쳐집니다. 걱정 마시고 그렇게 펼쳐가는 것이 일단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 인생의 목적입니다. 매슬로우의 5단계 욕구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오늘 이론 2가지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게 생리적 욕구, 가장 기본적으로 1차원적 욕구는 거의 모든 부분에 해결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안전에 대한 욕구도 물론 사건, 사고가 많은 부분이 뉴스에서 떠오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한국은 대단히 안전한 사회 중에 하나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2차적 욕구도 달성이 되어 있죠. 이제 소속감, 이제 좋은 대학을 가고 싶다. 좋은데 취업을 하고 싶다. 여기에 대한 이제 욕구나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여기까지가 사실은 저차원적 욕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존경받고 존중받고 인정받고 나의 자아 실현하는 것을 고차원적 욕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제가 이제 직업관으로 이렇게 한번 바꿔봤는데요.
일단 생존 지향적, 나는 돈을 벌기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한다라면 저는 1차원적이라고 바라봅니다. 자기중심적. 모든 게 자기중심입니다. 물론 자기 자신이 가장 인생에서 중요한 건 있지만 자기만 이제 바라보면 결국은 생각보다 성장을 못하게 됩니다. 세 번째가 소속지향입니다. 돈이나 어떤 안정이나 그냥 편안함을 추구하는 단계가 저는 unprofessionalist라고 봅니다. 이 상태로는 professionalist로는 못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professionalist로 올라가려면 자아실현을 추구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매슬로우조차도 죽기 전에 자아실현보다 더 큰 것을 어떤 세상에 대한 기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금 더 큰 꿈을 가지는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움직이는 근원적인 이유가 될 겁니다. 자, 요거는 올려놨으니까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말로만 와 하고 구독 안 하는 사람들 나중에 찾아보겠습니다. 자, 성공과 실패의 결정적 차이는 뭘까요? 끈기! 성공과 실패의 결정적 차이! 노력! 계획! 다 맞습니다. 여러분마다 다 달라요. 근데 굉장히 성공과 실패의 차이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같은 집안 내에서도, 같은 형제 내에서도 정말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이 극명하게 달라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은 너무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리가 어렸을 때도 그렇잖아요. 정말 잘 살고 잘생기고 예쁘고 공부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하고 그림도 잘 그리고 찢어 죽이고 싶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저만 그랬군요. 죄송합니다. 그런 것들이 가끔 있어요. 짜증나. 그 학교 다닐 때도 꼭 이성 친구들한테 인기 있는 놈들이 있어요. 그것도 다 하면서. 그러면, 위장병이 생겨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최악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도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차이가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사람이, 닉 부이치치, 호주의 닉 부이치치를 많이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똑같이 이제 해표지정으로 태오란 아이가 있어요. 이 태오란 아이도 올해 21살 딱 되었을 것 같아요. 태오란 아이가 4학년 때, 5학년 때 다큐멘터리 이렇게 나온 걸 본 적이 있었거든요. 되고 싶은 반장이 안 돼서 눈물 펑펑 흘리는 이 아이의 그 간절함, 우리가 가져야 될 간절함들이 중요하죠. 이 아이는 올해 이제 대학을 졸업을 합니다. 아이가 이제 아니죠. 성인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인지 2학년인지 한번 여러분이 세바시에서 여러분 나이였을 때 비슷한 시기에 나왔던 세진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이 친구도 고향이 부산입니다. 로봇딸이 이제 김세진이라고 해서 나온 영상이 있는데요. 굉장히 깊은 감동이 있습니다. 두 다리가 없는 이 아이인데요. 세상에 다리가 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데 차분하고 조분하게 이야기하는데도 깊은 여운이 있어요. 꼭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양띵만 보지 마시고. 저는 직장 생활을 이제 사장까지 하고 치열하게 열심히 그렇게 공부한 덕분에 사장까지 전문 경영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뜻한 바가 있어서 나이 39에 동기부여 강연가가 되겠다라는 목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천안에 있는 나사렛 대학교에서 저희 대학에서 교수님 모시는데 지원해 주시면 안 되느냐라고 해서 제가 이제 그 대학에서 한 10년 정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장애인이 되게 많습니다. 장애인이 많아서 한 250명에서 300명 정도 장애인이 있는데요. 영찬 학생은 장애 정도가 아주 이제 중증입니다.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말도 잘 못합니다. 헬렌 켈러하고 똑같습니다. 열병을 알아서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이 청년이었는데요. 저는 이제 대학 교수가 됐다는 그런 부푼 꿈에 의해서 과제물을 엄청 많이 내어줬었거든요. 영찬 학생은 그냥 점수를 주려고 했는데요.
너무 잘한 거예요. 사진 멀쩡한 학생들도 대충 한 장을 이렇게 내는데 과제물을 16장 아주 꼼꼼하게 다 이렇게 낸 거예요. 비전도 목표도 참된 삶을 살고 싶은데 작가가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38이었어요. 졸업하면 43이에요.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말도 잘 못하는 학생이 작가가 되겠다는 꿈은 얼마나 어렵습니까? 대단히 어려워 보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영찬 학생 열심히 하니까 잘 될 거예요. 이렇게 위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세상에서 보고 듣고 깨닫는 이야기는 블로그나 이렇게 유튜브에 올리거든요. 요즘은 유튜브로도 많이 올리는데요. 그러면 영찬 학생 글을 올렸더니 방송국에서 다 연락이 온 거예요. 대학교 4학년 때. 출연을 그때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왜 못하느냐 했더니 다큐멘터리를 찍고 있대요. 그 스마트폰보다 더 화질이 안 좋은 걸로. 속으로는 될까 싶었지만 선생이니까 영찬 학생 잘 될 거예요. 이렇게 또 했죠. 그때도 대학교 1학년 때도 그렇고 대학교 4학년 때도 그랬어요. 근데 제가 이동하면서 이제 있을 시간이 많이 먼 거리에는 강연을 듣거든요. 영찬 학생이 세바시에 나오는 거예요. 영찬 학생이 이제 프리랜서 PD로 했던 사람, 촬영했던 사람 나온 거예요. 그리고 영찬 학생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2011년도 국제 암스테르담 다큐멘터리 부문에 전 세계에서 3,000편이 출품됐는데요. 영찬 학생 작품이 그의 대상을 받는 거예요. 누가 가르쳤어요? 내가. 한 학기밖에 안 가르쳤는데. 그렇게 영찬 학생은요, 이 스노 씨가 제가 이렇게 수업을 하면 모습 보호처럼 찍어주는 거예요. 노틀담의 꼽주처럼 혹이 있는 아름다운 아내예요. 너무 감탄했어요. 여러분이 영상들은 유튜브로 아마 검색해도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조영찬이라고 하면 너무너무 감동스러운 영상들이 많습니다. 최근에도 영찬 학생은요, 이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데요. 책을 1년에 100권씩 읽습니다. 일반인이 100권 읽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A4 용지로 1000페이지 정도 됩니다. 우리가 읽는 300페이지 정도가 문자, 이거 점자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책이 계속 안 나와서 서운하대요. 계속해서 점자를 좀 많이 냈으면 좋겠다. 말할 정도로 박사학위가 2개입니다. 공부하고 끝도 없이 공부가 너무너무 하고 싶대요. 공부 안 하고는 도대체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요, 조영찬이라고 검색하면요, 모든 포털 사이트에 작가라고 다 나옵니다. 영화 감독이라고 나옵니다. 영화 배우라고 다 나옵니다. 그 대학교 1학년 때 품었던 꿈, 15년 전에, 11년 전에 품었던 꿈이 다 실현이 된 거죠. 서커스단의 코끼리를 길들이기 위해서는요, 어렸을 때 쇠말뚝에 탁 박아둡니다. 꼼짝달싹 못하게 합니다. 그럼 아둥바둥, 아무리 내가 아둥바둥해도 결국은 움직일 수 없구나라고 생각하고 포기를 하게 됩니다. 이게 어른 코끼리가 되면 1톤 정도가 되는데요. 나무를 뿌리채 뽑을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기력하게 있습니다. 이걸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합니다. 내가 아무리 해봐도 뭐 안 되던데 이렇게 하는 순간 사람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가슴 뛰게 만드는 꿈은 무엇인가를 여러분 많은 선생님이 이야기하겠지만 끝도 없이 이야기를 하더라도 여러분이 그걸 가슴 두근거리게 만드는 게 무엇인지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너는 잘하십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서요. 저희 집에서 2016년도부터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공주 때였습니다. 뭐 이따위 걸 집에서 하려고 하느냐 이런 표정 보이시죠? 왜냐하면 전직 꺼내가지고 인생 계획 이렇게 하니까요. 그렇죠. 근데 발표하면서부터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벽면에 우리는 붙이고 또 같이 공유합니다.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까지 다 완료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벽면에 안 붙이고 너무 너덜너덜하다라고 해서 사진으로 찍고 대신 SNS로 공유를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카메라 지금 휴대폰 가지고 계세요?
그러면 요거는 꼭 사진 찍어 두세요. 여러분이 저희 집에서 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꼭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이 중간에 여러분의 각오와 다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가장 중요한 게 행복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행복한 삶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져야 되는지 인생의 계획과 영감 계획, 그 다음 버킷리스트, 여러분 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그 다음에 목표 전략, 진로 전략, 그 다음에 인생의 모든 완벽해 보이는 사람조차도 모든 방해 요소들이 다 장애 있어요. 이걸 생애 장벽 또는 진로 장벽이라고 합니다. 그게 뭔지 어떻게 제거할 건지 마지막에 구체적인 실천 행동까지 여러분이 마련해 보십니다. 공부의 목적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내가 되는 겁니다. 성장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달란트가 있다고 했잖아요. 저도 강연을 엄청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재밌게 해서 구독자가 100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 돼요. 재능은 지금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요. 달란트가 요만큼 되는 사람이 있고 요만큼 되는 사람이 있고 요만큼 되는 사람이 있고 요만큼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인생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내가 있는 달란트, 그러니까 나의 한계를 뛰어넘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칭찬하고 지지하고 응원해주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꾸준하게 삶의 변화들을 실천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스마트폰도 지금 다 있으면서 구독과 좋아요는 아무도 말로만 하고 안 누르시는군요. 이제부터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커리어 코치 정철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